25일 강남 도곡동에서 수십억대 자산가인 80대 할머니가 손이 묶인 채로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경찰이 한 가지 단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단서일지 궁금하시죠? 황순욱 차장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황 차장. 네. 자, 일단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단서인지 그것까지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지난 2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도곡동의 단독주택 2층에서 이 주택의 소유주인 이 80대 할머니가 손이 앞으로 운동화끈으로 묶인 채 목이 졸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단서가 별로 없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지금 범인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단서를 하나 받았다, 찾았다. 그 단서가 뭐냐면요. 조카 며느리의 로부터 받은 증언입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보이스 피싱범으로 의심되는 한 남성으로부터 이 할머니가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조카 며느리와 있다가 이 텔레마케터라고 하는 남성이 전화를 했는데 뭐 투자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게 말이 되냐라면서 호통을 쳤고 그 이후에 이 남성이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전화를 이 할머니한테 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예, 텔레마케터. 근데 어떻게 이 할머니가 자산가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경찰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 협박 전화를 받은 이후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아무나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입의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손을 묶었다. 이것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외부에서 묶을 것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운동화끈이 그 내부에 집 안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서는 손을 묶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할머니가 그렇게 경계심이 많았는데 순순히 문을 열어줬고 그리고 또 그 집 내부에 있는 물건으로 손발을 묶었다.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인데 또 증언에 의하면은 또 텔레마케터라고 하는 어떤 남자가 협박 전화를 계속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할지 아직은 뭐 단서는 잡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집으로 걸려온 전화 이제 발신자를 추적해 나가서 경찰이 앞으로 이 텔레마케터가 누군지 밝혀내면은 범인이 금방 잡힐 것도 같네요. 사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얘기를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에게 도주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지금 이미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범인이 빨리 잡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얘기 짧게 하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30대 상습 절도범 절도를 한 이유가 좀 특별했다고요. 그 새벽 5시에 그 공릉동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서 20만 원 현금을 훔쳤던 이 좀도둑이 CCTV에 찍히는 화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이 일대를 돌면서 23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훔친 그런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세하거나 조그만 카페나 가게에 들어가서 창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금고에 현금을 집어나오는 그런 단순한 어떤 절도범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 절도범을 잡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왜 범행을 저질렀냐 했더니 이유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취직을 못해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취직이 잘 안 됐나요?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탈모가 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취직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언뜻 보면은 생계가 어려워서 도둑질을 하는 생계형 범죄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생계가 왜 안 되냐? 취직이 되지 않아서 돈이 없었다. 그럼 취직이 왜 안 되냐? 탈모가 있어서 취직이 안 됐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아마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탈모가 진행이 돼서 본인이 그 탈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 본인이 지원을 해봤지만 거기서도 떨어졌다. 그거를 탈모를 원인이라고 본인은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심각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태현 변호사, 사실 요즘에 가발도 많이 발달을 하고 해서 좀 쓰고 일할 수도 있을 텐데 법원에서는 조금 저런 경우에는 좀 딱하게 보지 않습니까? 딱하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상습절도긴 한데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저분한테는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인 게 어저께 우리 간통죄 위헌 났잖아요. 그날 또 중요한 게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소위 장발장법이라고 불리는
특가법상 상습절도가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특가법상 상습절도가 워낙 형량이 세서 정말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100원, 200원씩 빵 하나 여러 번 훔치는 사람도 전과 절도가 있으면은 사실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됐는데 저분도 꼼짝없이 그 죄에 걸리는 것인데 그게 위헌 판결 나는 바람에 이제 일반 형법상의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6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주 낮은 형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요. 빨리 이제 자기 죄값을 치르고 취업도 하시고 돈도 좀 버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겠네요. 사건 사고 관련 소식도 여기서 정리합니다.